제가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생리통이 정말 심하거든요. 네네. 저번 주만 해도 제가 생리 기간에 너무 배가 아파서 택시 혼자 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네네. 꾸역꾸역 택시를 혼자 타고 왔거든요. 정말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서 약간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생리통에 대해 여쭤보려고 오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생리통은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한 50에서 60% 정도에서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고요. 보통은 그냥 경미한 아랫배 통증이나 허리 통증 이 정도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지금 주영 씨처럼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던가 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생리통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증상에 차이가 있고 또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자궁하고 난소에 이상이 있어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생리통의 증상 중에 구토가 있는 거예요? 네, 뭐 구토나 메스꺼움 이런 위장관 장애를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그냥 아랫배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지만 뭐 두통이나 이렇게 다른 신경계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생리통은 생기는 건가요? 일단 생리통은 1차성 생리통 그리고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누고요. 이제 그 진단을 나누는 기준은 골반 내 장기, 그러니까 자궁이나 난소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1차성 생리통, 그리고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누거든요. 1차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발생할 때, 그럴 때 1차성 생리통이라고 부르고요. 2차성 생리통은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생리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리통을 2차성 생리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병원에 생리통 때문에 내원했을 때는 1차성 생리통인지 2차성 생리통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병원에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의사들은 생리통의 양상을 물어봐요. 언제 시작되는지, 어떻게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뭐 얼마 동안 통증이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에 이상이 있는지 그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이나 난소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아픈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1차성 생리통이거든요. 보통 1차성 생리통은 초경 뭐 1, 2년 후부터 시작해서 1, 20대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40대까지 지속되기도 해요. 통증은 보통 뭐 아랫배 통증이나 허리 통증,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골반뼈 아래나 다리가 저리다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개 통증은 생리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되고 한 2, 3일 정도 지속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1차성 생리통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기전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결국 생리할 때 자궁 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그러면 혈류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된다. 요렇게 1차성 생리통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 자궁을 수축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글란딘. 호르몬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냥 생리통이 시작되면 약을 먹거든요. 진통제? 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1차성 생리통에서는 사실은 그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곧 치료예요. 진통제를 먹는 게 그냥 치료예요? 네네.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니 생리통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이랑 난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그냥 진통제나 먹으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성 생리통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고 저희가 이제 처방해드리는 진통제 중에서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는 진통제가 있는데 그 진통제 계열은 프로스타글란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1차성 생리통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진통제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진통제가 다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비염증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염증제 그 네네. 알약이 듣는 거. 그러니까 진통제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흔히 쓰이는 진통제가 그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예요. 보통 시중에서 많이 사 먹는 뭐 낙센이라던가 아나프록스 이런 약들이 다 그 계열이고요. 타이레놀은 그 계열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드시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류를 드셔도 괜찮아요. 네. 타이레놀은 이제 진통 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감소까지는 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괜히 참지 말고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1차성 생리통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구피임약을 복용함으로써 생리 주기도 규칙적으로 맞추고 생리 양도 줄이고 생리통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진통제를 많이 자주 복용하면 내성이 생긴다. 네네. 또 뭐 피임약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으면 나중에 임신하고 싶을 때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약을 좀 먹기가 꺼려졌었거든요. 그쵸. 저희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도 그건데, 실제로 이 진통제는 내성이 생기는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괜히 그런 얘기들 때문에 통증을 참고 약을 안 먹고 지내시는 것보다는 네. 약을 제때제때 먹어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고, 네. 경구피임약의 경우에도 경구피임약의 복용이 가임력,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네. 약을 잘 먹어가면서 생리통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산부인과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혹시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를 네. 하루 전날부터 복용을 하는데, 네.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1차성 생리통의 주된 치료 약제인 진통제는 먹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 합성이 되기 전에 약을 복용을 해서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복용 설명을 할 때 생리 시작하기 하루 전, 또는 생리가 좀 불규칙적이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월경혈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파지는 그 감이 올 때, 그때부터 약을 드셔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의 효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약의 효과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이러니까 그 간격을 맞춰서 하루에 3번씩 복용하셔서 계속 프로스타글란딘의 재합성을 막아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약물 복용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봤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잘 먹었는데도 영 통증이 조절 안 되고 생리통이 지속된다. 그러면 혹시 다른 2차성 생리통의 원인이 자궁이나 난소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어요? 네, 다 해결됐어요. 네네. 제가 진짜 너무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지금부터라도 약을 잘 먹고 저도 검사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이팅.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